반갑습니다. 세금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등록임대주택은 매수자 전입 시기가 유예, 즉 연장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날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된 내용은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매도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양도해야만 중과를 유예하겠다라는데 요거를 조금 더 연장시켜 줬죠. 그래서 5월 9일까지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그 외의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내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하면은 그때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을게라는 거였고, 매수자 측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전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매매 거래가 성립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배려해 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지금 현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전입을 유예해 줄게. 그래서 매도자 측면, 매수자 측면에서 이렇게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허가 의무하고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원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허가를 받을 때는 신청하고 15일 내에 이제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허가를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매 계약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 허가 신청을 하고 15일 내에 허가 처분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매수자는 취득한 주택에 전입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이행 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겠죠. 근데 이 그 대책이 발표가 됐었을 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내가 전입 기간이 이제 유예되잖아요. 연장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그때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소득세법 104조 제7항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까지 뭐 전입 기간이 유예된다. 이제 핵심된 내용인데, 그럼 매도자는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소득세법 104조 제7항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 매수자는 무주택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개정안이 나왔을 때 조금 저는 의아해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득세법 104조 제7항을 한번 살펴보면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과 관련된 법 규정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음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도자 입장이겠죠. 소득세법의 일반 세율을 원래는 적용하는데 그 일반 세율에 플러스 20% 플러스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어떤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자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결국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요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 기간을 유예해 준다라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개정안을 봤었을 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 전입 기간이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이 유예가 되려면은 그럼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이 다주택자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고 마지막에 중과 재외주택에서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중과재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이 전입 시기가 유예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중과가 이제 적용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는 솔직히 세무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근데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 신청을 왔었을 때 이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정해가지고 전입기간이 유예되는지 안 되는지 안내를 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이거 확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제가 조금 의아하게 봤던 내용은 전입 시기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는데 그 주택을 굳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가지고 만약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 자동 말소된 주택의 소유자가 다주택자이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택은 결론적으로는 중과가 적용 안 되거든요. 중과가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기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면서 임대로 공했거든요. 근데 그 주택에 대해서 전입 시기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 주택은 안 해준다? 그건 조금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요 개정안이 조금 바뀌길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닌 그냥 다주택자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수자의 전입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었죠. 그 개정안이 수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영상에서 이 전입 시기가 저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되는 그 대상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정 대상에 있는 주택으로서 다주택자, 매도자의 입장, 매수자는 무주택자.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수자의 전입기간이 연장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정안이 수정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 세무사님도 많고 중개사님도 많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개정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개정이 돼야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뭔가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기다렸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6년 2월 1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근데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매도자는 소득세법 제104조 7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매수자는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는 건 뭐죠?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수자의 전입기간이 연장되려면은 무조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전입 시기가 유예되는 대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인 매수자가 취득했을 때는 그 전입 시기가 유예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바꿔가지고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전입 시기가 유예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중과 대상 주택이 두 채 이상 있다 두 채 이상 있는 주택이 모두 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필터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않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이라든지 167조의 10에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 또는 2주택 중과제외주택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은 설령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중과대상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파트거든요. 아마 세무사님들도 좀 판단하기가 많이 조금 어려워하는 분야고, 근데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는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이 주택은 중과가 적용 안 돼.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중과대상 주택이 두 채 이상이지만 법에서 열거한 중과제외주택이야. 이거를 판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법이 개정안대로 그대로 법이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중과제외주택의 그 한 꼭지거든요. 임대주택이에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설령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중과 제외가 되거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요 규정에 의해서. 이 내용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왜요? 동그라미 1번, 2번 여기에는 해당되지만 3번 중과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가액 요건, 임대 개시 연재, 기준시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의무임대 기간 준수, 내가 언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5년짜리인지 8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가 달라질 거고, 증액 제한,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 또는 체결하는 분부터는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쪽 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그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거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는 폐지되는 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됩니다. 만약 자진말소 하더라도 말소일로부터 1년 안에 팔면은 그 주택은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동말소 되거나 이제 될 예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되면은 언제 팔더라도 임대주택의 중과가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 양도 기한을 제한을 두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중과를 해줄게 그런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자동 말소로부터 이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일단은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과 아까 매수자의 전입기간 유예하고 같이 한번 엮어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제 개정돼서 공포가 됐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개정된 게 없어요. 그 개정안이 그대로 그 공포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을 무주택자인 매수자가 취득한 경우에만 현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그때까지 매수자의 전입기간이 유예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등록 임대주택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동 말소가 됐을 겁니다. 그 자동 말소가 됐다라는 거는 언제 팔더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고 그 얘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등록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매수자가 취득하더라도 전입 시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연장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매수자가 전입을 해야 된다. 물론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6개월 내에 이렇게 전입을 해도 되지만 이제 이 기간이 지난다. 그러면 이제 4개월 내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자 입장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분해 가지고 한번 매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입장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이 주택이 양도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지 아닌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다. 그럼 매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겠죠? 당연히 중과가 적용 안 되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중과가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실제 양도소득세를 구분해 보면은, 계산해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세금을 내고 팔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인데 중과를 적용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중과 유예 기간에 파는 수밖에 없죠. 다행히 정부에서 조금 연장 기간을 유예 기간을 연장시켜 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아니야.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일단은 적용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도록 언제까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뭐라겠죠? 우리가 바로 매매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10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언제 허가 신청을 넣어야 되죠? 4월 중순까지는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15일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돼 가지고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허가일로부터 4개월,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아닌 조정 대상 지역은 6개월 내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 매수자는 누가 취득을 해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 전입 시기가 유예가 되겠죠? 당연히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매도자 입장, 매수자 입장은 무주택자여야 이 전입 기간이 유예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등록 임대주택, 현재 임대사업자로 이제 자동 말소된 주택이라든지 최근 1년 내에 자진 말소한 주택, 아니면 향후적으로 자동 말소가 예정된 주택, 그 주택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가 이제 배제가 되니까 그 주택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중과세율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주택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보유세를 강화할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여러 채 있다. 그러면은 매매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히 거의 대부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면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쉽게 정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허가를 받으면은 4개월 내에 매수자가 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한정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등록 임대주택은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주택이 여러 채 있다고 하면은 임대차 기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한 채 한 채씩 이제 매도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매수자는 현재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전입 시기가 유예되지 않습니다. 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록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에 맞춰서 매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놓으면 되겠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허가 신청을 넣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자는 그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료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매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라는 분들은 먼저 내 주택이, 내가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그 세무사님들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은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과가 유예되는, 즉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내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특히 매수자가 무주택자다. 그러면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입 시기가 유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활용해서 이제 매도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이라 했습니다. 특히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 얘네들은 매수자가 설령 무주택자이더라도 전입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겠습니다. 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가지고 매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5월 9일까지 꼭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아니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팔더라도 중과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반드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주택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전입기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한 4개월 전부터 매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매매를 진행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는 제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취득하면 전입 시기가 유예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개정안이 수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무주택자가 취득할 때만 전입 시기가 유예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자동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설령 매수자가 무주택자일지라도 전입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매도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신고가 있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못 올릴 것 같은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해서 2026년도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란 책이 이렇게 발간이 이제 조만간에 될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